우리는 더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운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모으는 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도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풍수의 원리이고 자연의 원리는 겁니다. 즉,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도 같기 때문에 고여있으면 썩는 것이고, 그것이 잘 순환이 될 때 진정으로 맑은 물이 오래도록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운, 재물운도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재물운이 풍족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때부터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옆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서경이라는 고전을 보게 되면요, 덕무상사, 주선위사라고 했습니다. 덕에 있어서는 정해진 스승이 없기 때문에 선을 직접 행하는 자, 그를 스승으로 삼으라 라는 뜻입니다. 실상 우리가 잘 살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배워야 될 것은 오래도록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선한 마음,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의 행동인 겁니다. 그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 정말로 격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래도록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이 영상 속에 담겨 있으니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요. 더 풍족한 삶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현금이 든 지갑입니다. 일상 속 재물운을 높일 수 있는 풍수소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갑일 겁니다. 지갑이 있어야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그냥 지갑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지갑 안에 가급적이면 현금을 넣어서 선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 빳빳한 현금을 넣어서 지갑을 선물한다면 그 지갑을 받는 사람, 그리고 지갑을 선물한 사람 모두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그 사람이 삶이 풍족해진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또 보답이 돌아올 테니까요. 한번 이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누군가에게 건강운을 선물해주고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면 허리띠를 선물해 보십시오. 여기서 음택풍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묘자리를 찾는 거에 있어서 혈장오학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장오학은 얼굴에 빗대어서 묘자리를 설명하는 건데요. 그 혈장오학, 얼굴 중에서 가장 중심부가 코에 부이고 거기에 묘가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공간에 있어서는 그 중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허리입니다. 그 허리를 잘 감싸줄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허리띠를 선물한다면은 그 사람이 오래도록 건강하기를 바라고 굳건하고 하는 일이 번성하기를 바란다라는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감사장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중에서 응답하라 1988이라는 것을 본 적 있으신지요? 드라마 후반부에 IMF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예퇴직당한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진심을 담아서 감사패를 선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모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은 그 감사장 혹은 감사패를 만들어서 선물해 보십시오.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 거고요. 그 선물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감동하게 될 겁니다. 저도 1년 전에 결혼기념일에 너무나도 고생해준 저의 와이프에게 감사장을 선물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현금 또 붙여가지고 드리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의 센스를 발휘해서 의미 있는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선물은 바로 책입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삶이 나아지길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책을 선물하십시오. 하지만 이 책 선물은 또한 고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왜냐하면 잘못 주면은 책을 받는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책 선정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이 너무 두껍지 않아야 됩니다. 책이 두꺼우면은 어쨌든 받는 사람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받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의 책일수록 더욱 좋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본 책일수록 더 의미 있는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 좋은 연말 선물 혹은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을 한 권 골라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선물은 바로 명품샵에 있는 최저가 상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없으시겠지만은 만약 10만 원대 이상 혹은 그 이상으로 선물을 주고 싶은데 계속해서 너무 뻔한 선물만 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하게 되면은 받는 사람도 정말로 고마워하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명품샵에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절대 사치를 조장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양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 동지와 관련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옛 풍습 중에서 동지 헌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동지 때 집안에 계시는 어머님이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서 양말을 기워서 선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양말을 선물하는 의미는 앞으로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그 새 양말을 신고 매일매일 수명이 길어지라라는 건강과 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연말 선물로서 양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에게 주면 그 좋을 첫 번째는요, 바로 지갑입니다. 지갑. 얼마 전에 연말에 선물하면 좋을 것으로 지갑을 말씀드리니까 누군가는 지갑 선물하면 안 된다라는데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식구는 곧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지갑을 선물한다면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돈을 잘 벌어오게 되면 그와 더불어서 집안에도 풍족한 시간이 채워질 수가 있게 되겠죠. 특히 아버님들 지갑을 보게 되면 지갑이 뚱뚱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넣어 다니고 지갑이 낡아 있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그렇다면 연말을 맞아서 그리고 언제든 선물할 기회를 만들어서 지갑을 선물해 보십시오. 분명 그 지갑을 통해서 많은 재물은 많은 좋은 일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칭찬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자 격려입니다. 특히나 남성에게 이 칭찬은 더욱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굳이 남성, 여성 나눠서 어떤 성차별을 불러일으킨다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 자체의 보편적인 특성은 여성보다는 어떤 일을 완수하고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그러니 남자, 여자 굳이 가릴 것은 없지만 남성에게 더 칭찬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급격하게 기운이 쇠퇴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언뜻 돌이켜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 바라는 것을 얻으면은 내가 진짜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을 항상 감싸고 있는 그 피곤한 일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인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자면은 60이 되어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남성 가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남성 가장이 일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바로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일도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쓸모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일기장을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동양 철학에서는 정신과 육체가 맞닿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신이 병들면은 곧 육체도 더더욱 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정신 그리고 감정이 병들지 않으려면은 내 마음속에 묵어 있는 그 감정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리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외부에 굳이 이야기를 해도 그게 해결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유용한 것이 바로 이 일기장, 무언가를 적을 수 있는 노트입니다. 이것을 상대방에 선물을 하시고 상대방이 나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고민거리들, 이 일기장, 이 노트를 통해서 다 적고 마음속에 묵어있던 것들 모두 다 정리하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선물을 한다면은
그 상대방은 마음이 더 빨리 정리가 되고 더 가정의 평화를 찾게 되고 외부에서도 일을 잘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업무 효율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용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드셋입니다. 요즘 헤드셋은 10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 중년의 남성, 여성분들도 흔히 하고 다니는 것을 길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드셋을 선물하는 의미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독립적인 시간과 공간을 갖는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게 바로 중년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와서 헤드셋을 끼고 주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고 눈을 감고 가만히 음악만 청취를 해도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외부와의 완전한 독립을 통해서 나만이 스스로 정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에게 헤드셋을 한번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건 돈이 드는 게 아닌데요. 바로 스킨십입니다. 서로 늙고 쭈글쭈글해서 주름져가는 판에 뭘 만지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나이를 막론하고 남녀 간의 스킨십은 서로 간의 기운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 딱 가보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가 넘더라도 부부 사이가 좋으신 분들은 확실히 그 얼굴에서 드러나는 낯빛이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맞닿을 수 있는 중간의 매개체는 곧 몸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몸이 연결되어야 상대에게 내 온전한 마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스킨십은 서로의 등을 토닥인다라든지 아침에 나가기 전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격려를 해주는 그런 가벼운 터치도 의미를 하는 거니까요.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조금씩 가벼운 스킨십을 하면서 이 외로운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로의 온기를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의미 있는 것은 따뜻한 밥입니다. 집안에서 짓는 밥은 특히나 식탁 위에서 어우러지는 이 오행의 기운이 모두 다 갖춰져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더 많은 기운을 보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음식은 맛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은 굳이 음식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배달을 한다라든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식구입니다. 서로 함께 한자리에서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판남이었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러니 돈 못 벌어 온다 구박하지 마시고 진짜 돈을 벌어 오길 바라신다면은 따뜻한 밥을 한 그릇 지어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해주시면은 같은 일상이지만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기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부와 나눌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깨끗한 돈을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깨끗한 돈이라는 거는요. 물리적으로 깨끗한 돈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진짜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정당하게 벌게 된 돈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를 해서 그것을 다시 사회적으로 환원한다? 그것은 사실 본 의미가 없습니다. 의적 홍길동이라고 하죠. 어떤 부자들에 대한 이렇게 부정 축제한 사람들이 돈을 갈취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물론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운적으로는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부정 축제를 한 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다른 식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돈을 누군가가 이렇게 함부로 갈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과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부를 하고 나누고 싶다면은 이왕이면은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그리고 정말로 노력해서 번 돈으로 이것을 나눔할수록 더 정말 2배, 3배의 효과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방법은요. 매일 나누시고요. 자주 나누십시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저도 이렇게 나누게 된 거는 그렇게 몇 년이 되진 않았습니다. 몇 년이 되진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직장 생활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25일이 월급날이었는데 25일에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 중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현금으로 찾아서 그것을 1,000원짜리로 바꿨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에 1,000원씩 내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하루에 그 1,000원이면 얼마죠? 3만 원이죠. 3만 원을 30장짜리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매일 봉투에다가 봉투도 예쁜 봉투, 좋은 봉투, 새 봉투에다가 별도로 사가지고 매일 1,000원씩 이렇게 넣어서 어디 이렇게 곱게 모셔놓고 그리고 딱 일정한 때가 되면은 어딘가에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은 그렇게 쓰고는 했었습니다. 뭐 제가 쓴다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기부를 하거나 보시를 하거나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매일 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나에게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 이기심을 덜어내는 일종의 수행하는 활동과도 같습니다. 내가 마음의 이기심을 덜어내게 된다면은 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올 공간을 확보하게 되니까 저절로 마음의 부자가 되게 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도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누군가에게 또 나누게 되니까 뭐 그 자체로도 뭐 정말로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렇게 몇 년 전에 하루에 1,000원씩 했던 돈이 지금은 사실 뭐 더 밝힐 수는 없지만은 10배, 20배 훨씬 더 많은 돈을 제가 매일매일 그렇게 모아서 똑같이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가 멋진 공간을 통해서 멋진 공간에 회원분들께서 봐주시는 그 수익을 또 매달 좋은 곳에 한 곳씩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당장 한번 집에 있는 현금 같은 거 한번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쌓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아침에 루틴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눈 뜨자마자 매일매일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효과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멋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따라 해보시고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큰 돈을 벌고 싶고 진짜 잘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크게 나누어야 됩니다. 자, 내가 1,000원, 2,000원, 뭐 몇만 원 내놓고는 내 인생이 바뀌길 바라는 그런 좋은 운이 들어오길 바란다. 이거는 운에 있어서도 도둑질과도 같은 겁니다. 그걸 바라는 거. 이런 것을 보고 바로 요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무심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1억 천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제외하더라도 내가 맨날 그렇게 1억 천금이 떨어지길 바라는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잘 되고 싶다라면 진짜 한번 크게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쓰셔야 되고요. 뭐 여기서 제가 크다고 하니까 뭔가 큰 진짜 어떤 금액적으로도 크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거와 더해서 큰 마음이라는 거는 남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주는 거. 그게 진짜 큰 마음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게 있죠? 축의금 같은 경우에 뭐 갑자기 나랑 잘 지냈던 사람인데 내가 결혼할 때는 나한테는 갑자기 돈을 안 주는 겁니다. 혹은 3만 원만 주는 겁니다. 왜 이러지? 딴 사람들은 5만 원 줬는데? 이러면서 나도 3만 원 주거나 혹은 돈을 주지 않거나 하면 결국 똑같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나는 정말 이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이고 이 사람을 좋게 생각한다.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나는 5만 원 줄게 하고 이렇게 툭 낼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큰 마음입니다. 제가 축의금으로 이제 급하게 예를 들다 보니까 약간 억지스러운 면도 없진 않지만 뭐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설령 내가 기부를 하고 한다라도 이것을 진짜 내가 이 소중하게 내는 이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을 하고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부라는 것은 운에 대한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뭐죠? 내 돈을 던져가지고 더 많은 돈을 끌고 모으는 거.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이 운의 투자이니까 당연히 내 운을 넓힐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죠. 그러니 당장 뭔가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도 좋지만은 정말 크게 될 수 있는 어떤 제목이 될 수 있는 존재들, 혹은 지금도 많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 점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는 잊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복지재단에 1,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그 다음날 이 복지재단에 횡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뭐 항의 전화를 하죠. 내 돈 1,000만 원 내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요, 그거는 내 손을 이미 떠난 이후입니다. 이미 던졌으면은 잊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실물적인 투자가 아니라 운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던지고 나서 내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내가 기부하기로 하는 그 순간, 기부하기 직전까지는 고심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만은 기부한 이후에는 이미 그때는 이제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주고 나면 잊으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절에다가 이제 시주하시는 분들, 절에 딱 시주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알고 보니까 이 주지스님이 그 시주돈 가지고 막 좋은 차 사고 막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러는 거 보니까 실망하더라 이거죠. 하지만 거기서 실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돈을 그렇게 쓰는 거는 그 사람의 죄악이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 과보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 돈을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냈으면은 그때부터 나는 이미 좋은 운을 얻기 위해 투자를 했으니까요. 그거를 나쁜 마음을 내면은 거둬들이지 못하고 그 순간 손실을 본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눈다라는 것은 정말로 최상의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뭐 매슬로우의 이런 5가지의 욕구 중에서 안정의 욕구가 가장 큰 것처럼 우리가 뭐 작은 거 바로 내가 작은 돈 얻는 것보다 이 돈을 나누는 게 그게 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내가 진짜 뭔가 돈이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돈 말고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돈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그 무제 치읓이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영상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셔도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책, 좋은 물건들 그 이외에 그것도 어렵다. 그럼 좋은 말 이렇게 해서 나누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돈이 아니더라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내가 어떤 걸 나누면은 정말 누군가가 좋아할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